네, 여보세요? 네네, 네, 연결됐네요. 지금 20살이면 몇 년생이죠? 98년생인가요? 네네, 98년생이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트랜스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팅창에서 예민하지 마시고요. 네네. 내가 지금 방송톡 보고서 요즘 투진생들이 이렇게 전화를, 방송톡을 많이 이용하는지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해요. 근데 네네, 다들 이 초반 시작할 때가 제일 문제더라고, 사람들이. 나 그래서 그렇죠. 오늘 주제가 일단 투준생의 아픔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나 역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대충 눈치를 채셨으면은 말을 커밍아웃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성직자 있어 보니까 말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니겠지 하고 설마 설마 하면서 넘어가신 거 아닐까 근데. 약간 알면서, 그러니까 아직 당장 저한테는 말할 부모님도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설마 게이일지언정 트랜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남자가 좀 여자 같으면 네. 좀 게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트랜스젠더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자신이 감추고 있으면 근데 자신을. 저가 음, 그 아빠랑 얘기를 할 때, 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저는 최선의 용기를 내서 한 말이 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같은 아빠를 꿈꾼 게 아니라 엄마 같은 엄마를 계속 꿈꿨다. 음,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형제들이나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랑은 대놓고 딱 얘기를 안 해서 음, 그래서 사실 군대도 뭔가 당장 저가 그러니까 면제를 받던 공익을 하던 그게 통지가 올 텐데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 될까봐 그게 좀 그러면 집에는 걱정이 모르게 있어요. 하고 모르게 하고 이 트랜스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집을 나오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을 안 나오고 트랜스 생활을 안 하고 이게 어떤 뭐 게이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네. 트랜스인 척하고 군대를 면제받으려는 분들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 아,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 자료나 자기 이 병원 진단서 같은 게 꼭 필요하거든요. 정신과 진단서 같은 게. 네네. 나 같은 경우에는 1급을 받았었지만 네. 면제를 받았어요. 그거는 내 행적이 이 트랜스 이미 증명이 됐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던 건데 네. 지금 그쪽 지금 투진생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뭐 집에도 모르고 트랜스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의 외형으로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만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네네. 증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음,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당장, 자기가 네. 성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네. 저희들은 병원 가면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면은 성주체성 장애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네.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나는 그렇게 나왔었거든. 나는 그렇게 음, 나왔었는데 이제 네. 요즘 결론은 그냥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제 정신과 네. 진단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신고 올해 초에 나오지 않았어요? 봄에? 네네. 근데 이제 안 가니까 음. 어느 날짜까지 와라 이런 게 온 거예요, 오늘. 그럼 혹시 지금 대학생이면은 학교를 네네. 다니면서 이제 학교는 다니고 군대는 졸업하고 난 다음까지 연기할 수 있진 않아요?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음. 저거 이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계속 그러면 그거를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검사를 저거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군대 가는 날짜는 신검 나왔어요? 신검 네? 나왔으면 몇 급 나왔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 신검 신검을 받은 자체를. 건 아니에요? 네. 신검을 받은 게 아니면 아마 병무청으로 가겠죠, 대방동으로. 음, 그쵸? 네네. 어, 그러면은 병무청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 군의관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체크를 할 네. 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는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일단 첫 번째로는 상급이 나올 거예요. 이건 네. 내 아는 친구들을 이제 비례했을 때 옛날에 이제 동료들 이야기거든요. 동료들이 보니까 상급이 나오더라고. 난 부대를 갔었고 옛날에 네. 갔는데 나는 부대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어요. 갔다가 네. 넌 재검 받아야겠다 싶어서 다시 보내더라고 대방동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목동 수도통합병원에서 면제 처리를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다 인후보증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신이 이 트랜스젠더라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인후보증서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신과 네. 진단서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진단서부터 일단 끊어놓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서류상의 절차가 일단은 통과가 돼야 군대는 연기를 일단 면제를 받기보다 보류 판정이 나올 거야 아마 5급 보류 판정. 근데 그거 받기까지는 일단은 면제를 받으면 아예 예비군이나 뭐 이런 민방위가 아예 안 나오고 나도 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6급이 아니고 5급이었어요. 5급은 군대를 면제받는 거지 민방위까지 나오더라고요. 민방위 나오는데 민방위도 동사무소 가면은 우리는 얼굴 보고 빼줘요 그냥. 이 서류상에 사인만 하고 이제 네네. 그런 것만 하는데 본인의 지금 스타일이 어때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말을 안 하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여자로 보죠. 아, 말 안 하고 목소리 안 들으면은 여자인 줄 알고 있어요? 네네. 체형이 좀 작은가 보다. 네. 그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병원에서 확인을 하다, 그 군의관님이 이제 수술한 부위를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면은 일단 이 정신과 진단서가 일단 필요할 거고 네. 필요해서 이제 그거를 이 신검 받을 때 그 정신과 진단서부터 일단 끊어야 돼요. 그 집이 동네가 어디 살아요 혹시? 저 잠실 옆에 살아요. 잠시 강경. 잠시이면은 군인 뭐 그 전문 연관된 병원이 있을 거예요. 용산에는 용산 중대부속병원이 있는데 네. 그쪽에는 또 그쪽에 대한 병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병무청이랑 이렇게 연관돼서 신관 받기 전에 그 정신과 진단서를 일단 가지고 가고 네네. 그것만 돼도 일단은 아마 그렇게 되면 아니 공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그 상 판정이 음, 그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개인한테만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 그게 아웃팅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감추고 어차피 이 트랜스젠더가 되면은 본인의 외형이 바뀔 텐데 그, 그거를 계속 감춘다고 될까요? 근데 언젠가는 알긴 밝혀지더라도 지금은 해야겠죠. 아니다 이거구나. 최대한 그래도 뭔가, 감출 때까지 감추고 싶다 이거죠. 네. 아, 일단은 정신과 진단서를 끊고 혹시 주변 친구들이 증명해줄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알죠. 아는 친구들은 애들 알아요. 많죠. 그러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아왔던 그거를 인감 등본을 하나 띄어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인후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인후 네네. 보증서라고 이렇게 써주고 인후 보증서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그게 본인 친구들이 자신을 이 트랜스젠더라고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그 어, 보증인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인감등본은 함부로 띄는 거 아닌데 그래서 밑에 사용처를 꼭 적어야 돼요. 인후 보증서라고. 그렇게 적어서 그 인수 보증서. 인우
인후 보증서라고 써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따로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네. 아마 이거를 참고를 해달라고 갖고 오라고 할 때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네.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근데 그 혹시 정신과 음 그런 진료를 받는데 저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까봐 그런 병원비나 근데 그 그런 정신과 거는 진단비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한 진단비하고 검사 받고 뭐 테스트 받고 이렇게 했던 게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이제 병원에 이제 문의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아, 본인의 그럼 수입은 지금 없는 거죠? 학생이라서. 네. 그럼 병원비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신검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받고 음. 저가 10월 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돈이 네. 당장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가세요. 가는데 정신과 네.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아, 신관 네. 받을 때 저는 트랜스젠더라서 일단은 이쪽이 이제 그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아마 가면 동네 친구들 다 있을 거야. 네. 그 또래들 동네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네. 있으니까는 그런 거 좀 살짝 피해가지고 이제 따로 군에 가는데 따로 문의를 해보세요. 조금 일찍 가서 하고 본인의 진단서나 이 증명해주는 친구들 그런 부분이나 본인의 생활 같은 그런 게 여자로서의 마인드라는 게 일단 정신과 진단서로 일단 인증이 돼야지 되고 친구들의 인후보증서가 생활까지도 이렇게 인증이 되면은 일단 보류 판정을 받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은 그러면 그러면 수술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일단 보류시켜야 되는 게 가장 예, 우선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집안에 알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네. 거는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하고, 이제 코맹아웃 당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가서 네.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줘요, 이거는. 어,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뭐랄까, 계속 직업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수술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직업을, 보통 많은 분들이, 음, 사회에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뭐랄까 진짜 급하면 그걸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차이가 나요? 뭔가 따로 급하면이라기보다는, 이 트랜스들 네. 보면은, 우리는 급하면이 아니고 그 일밖에 없어요, 솔직히. 음, 솔직히 말해서 옛날 언니들은 더 했지만 갈수록 좀 네.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 내 방송 많이 봤어요, 근데 네네. 내 방송 많이 봤으면 대충 알지 않을까요? 내가 했던 말들이나 트랜스 이야기, 생활 이야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네. 트랜스젠더는 이 트랜스 클럽밖에 일할 데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네. 대학 나온 사람들도 대학 나오면 뭐 하냐고. 저기서 탬버린 열심히 네. 흔들고 있는데, 그 언니도.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언니도 있었고, 뭐 4년제 대학 나와서 뭐 일본어 잘하는 언니도 있었고, 이 디자이너 같은 그런 것도 있다가 나왔는데 결국 된 건 트랜스였는데, 네. 뭐랄까. 나는 솔직히 지금 이제 시작하는 트랜스들한테는 좀 용기를 갖고 좀 학업에 충실하고, 진짜 일반적인 일을 뚫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더 이상 이 트랜스 클럽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좀 학업에 충실해서 이 트랜스젠더로서 이번에 그 청주에 보시면은 여자에서 남자가 되신 그 트랜스젠더 분 보시면 변호사로 네네. 되셨다는 네. 판례 보셨죠, 그분 그 변호사분. 네네. 그리고 청주에서도 슈메일도 이제 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급한 건 아닌데 본인이 남자의 외형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르몬 치료라든가 그런 거를 하셔서 본인이 되고 싶은 그 여자의 성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군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해결하시기에는 일단 병무청 가서 이제 이 군의관님께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글쎄요 게이도 요즘은 몰래 군대 가는 것 같아요. 게이분들도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게이분들도 어떤 분들은 트랜스젠더인데도 군대 가신 분들도 많아요. 아, 네네. 옛날에 우리 꽃 모시게기님 갔다 왔잖아요. 알죠 누군지 그분도 이제 네. 군대 예비군까지 이렇게 잘 봤다가 이렇게 트랜스젠더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저 아는 언니도 이제 육군 갔다 왔어요. 특전사 갔다 왔는데 그런 언니도 있고 진짜 옛날에는 감추려고 일부러 가는 언니들도 있었어. 이 군대가 자신이 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알려지지 밝혀지지 않게 하려면 일부러 군대를 가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진짜 간혹 또 해병대 나온 언니도 진짜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유행어처럼 돼갖고 해병대 나왔다고 뻥카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갔다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별로.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나도 솔직히 가려고 이렇게 이 의무병 시험도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 스타일 때문에 뽀록이 나가지고 뭐 군대에서 이제 막았죠 나를 벤치를 놓고 나 같은 경우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사고 칠까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됐는데 요즘은 모르겠어. 네네. 응? 요즘에는 그냥 진단서나 이런 걸 네. 절차만 잘 밟아서 본인의 성향을 절실히 이야기해 드리면 그래도 군대 현역은 안 가요. 근데 본인이 진짜 트랜스젠더여야 되는 거지. 그거 이 거짓말 하시면 공문서 위조인 거 아시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이 투진생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같은 거나 뭐 있어요? 어, 저는 그냥 음, 최대한 빨리 음, 수술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요. 모든 트랜스들의 꿈인데 그게. 정말 평범하게만 사는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수술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다들 이 트젠 클럽밖에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제일 커요 진짜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저도 이제 딱 성인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데 또 놀러 다니는 편도 아니고 음, 클럽이나 이런 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은 뭐 본인이 머리 지금 길지 않아? 네, 머리는 거의 단발에서 더 긴 느낌? 그러니까 남자니까 너무 길게는 못할 거고 지금 보이는 외형은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길게 못 기를 거고. 아니요, 그냥 외형 화장 다 하고 그래요? 여자처럼 옷 입어도 돼. 체형이 몸무게랑 키가 어떻게 돼요? 뭐, 키는 165? 그 딱 정도고 몸무게는 몸무게는 한 52? 50이요. 여자 체형이네. 그런가? 요즘 투진생들은 너무 작아 좀 보면. 아, 근데 또 좀 키 큰 분들이 좀 더, 뭐랄까, 좀 작으면 되게 그런 거 있던데. 저는 오히려 좀 한 1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작아야 평범하게 살겠죠? 키 크니까 다 알아보잖아. 아,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네네. 정신과 진단서가 아직 뗄 돈이 없으면 병무청 가서 네. 일단은 저 성향이 트랜스젠더인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로 그 군의관이 그럼 상담을 해줘요. 그럼 상담을 아, 해주면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 군의관한테 가서 저는 어릴 네.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몸은 남자지만 여자의 정신적인 성향으로 살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영장 그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와서 이렇게 왔는데 일단 어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면 내가 그 말 무슨 용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이 군의관한테 이제 따로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따로 혼자만 불러요. 거기에 그 신관 받는 데에서 내가 받은 건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있다가 난 신관 받을 땐 1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네. 모르고 내 딴 애들을 보면은 신검 이제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따로 그러면 혼자 상담 받더라고요. 혼자 상담 받고 재검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재검 몇 번 한 세네 번 나오면 그때마다 가야 돼 이제 그 병무청을. 이게 자신이 갈 수 있는 시간 지정해서 몇 시 이렇게 분류해서 말해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뭐 정식과 진단서를 제출하든가 뭐 인후부종서나 그런 걸로 자꾸 왕래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음, 일단 급한 대로 정신과 진단서 뗄 돈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이왕이면은 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하죠. 아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어디 병원 동네가 어디면은 어디 지정병원 가서 정신과 진단서를 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 해서 그 병원을 해당 병원에 가서 이 병무청 지정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쪽 네. 가서 이제 검사 받고 진단서 떼서 제출하시고 인후보증서와 자신의 어릴 때부터의 모습이나 이런 사진도 있으면 좋아요. 그게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음, 아, 네. 이제 감사해요. 이해되셨어요? 뭐 다른 거 뭐 또 있나요? 다른 거요? 음, 음, 되게 결혼하신 분 네, 주위에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죠. 생활 없어요? 많이 있어요. 아, 많이. 그, 보통, 다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나요? 남자 잘 만나는 애들은 평범한 거고 어, 눈이 높았다면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가? 글쎄요, 그거는 여기 아프리카 배우는 BJ들 보면은 옛날에 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 23인가 4인가 3인가 23살인가 그런데 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갔는데 안 써주더래요.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바인데도요? 알바도 안 써요. 내가 방송에서 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일자리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리고 편의점 알바 전혀 못하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서 우리가 음식을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안 먹겠죠. 음, 한국이 아무리 오픈됐다고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보편화된 시선으로 여자를 봐준다고 해도 서비스업 계통은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근데 뒤에서는 저거 들어와서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나가다가도 그런 얘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더럽다는 얘기 들어요, 진짜. 진짜. 그니까는 이 트랜스들이 그래서 이 트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우리들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음, 나는 이미 이제 그런 데서 나오고 싶었고, 나오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트랜스젠더가 꼭 돼야만 되나 싶은 그런 걸 다시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 트랜스젠더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자가 된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나이 먹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만족을 하면은 그 인생에 다 돌파구를 파헤쳐 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20살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자기가 좀 아직은 좀 돈을 힘든 거죠. 벌어놓고 학업을 마치고 네, 직장이라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애가 있는데, 옛날에 대학생이었어. 대구에 사는 어떤 아이인데, 의대를 네, 다녀요. 근데 트랜스젠더 네, 클럽에 나왔어요. 근데 걔는 엄마 아빠한테 붙잡혀갔는데, 내가 그때 집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갖고, 우리 집에 한 이틀 같이 있었는데, 네. 내가 설득을 했는데 안 됐더라고. 자기는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고. 약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는. 그래서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자가 돼서 약사가 되고 싶대요. 약사는 그러면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의 성을 다 그렇게 남자니 여자니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트랜스젠더로서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판례가 있냐면 집안에서 다 알아가지고 집에서 수술시켜서 어릴 때 호적을 바꿔주는 부모님들 그런 경우에는 여대생으로 다니는 거죠 학교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아는 애들인데 솔직히 이쪽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이제 알아서 대학만 남자로 졸업하고 여자로 호적 정정해서 대학 이제 그 서류 다 바꿔서 이제 여자로 취직한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트랜스젠더가 돼서 젠더 클럽에서 돈 벌어갖고 수술해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판매원으로 여자로서 일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키가 작아야지 티도 안 나고 누가 봐도 여자로 보이는 거지. 우리도 걔를 몰라봤어. 처음에 남자였을 때도 수술 전이었는데도 너무 여자 같아갖고 여자인 줄 알았지 남자인지 몰랐어 진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트랜스는 티가 나잖아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20살의 입장에서 그래서 옛날보단 지금이 좀 낮은 거지. 옛날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진짜 괜히 막 풍기물란으로 길 가는데 잡혀가기도 했었고 언니들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잡혀간 적이 잡혀가고 숨어야만 되고 경찰 보면 도망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누가 이렇게 돌 던지면 맞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 모텔에서 막 수술하시고 그랬었다는 거. 그런 언니들은 1세대 언니들. 어, 진짜 하반신 마취만 하고 소주 한 병 딱 들이붓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옛날 언니들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취제도 잘 나오고 통증도 좀 완화시켜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진 않겠지만은 그 옛날 방법도 봤구나.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트랜스젠더라기보다는 다 게이라고 통일로 갔죠 그때는. 다 맞아, 맞아. 트랜스젠더든 동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다 그냥 게이라고 불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자애들 중에 게이라고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트랜스바 와서 어떤 사람들은 나 게이바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게이를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트랜스젠더가 게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게이는 친구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자친구 있냐고 막 하는데 아, 여친 안 사겨요? 이런 얘기도 해요 진짜. 그거 진짜 매너 없는 얘기인데 뻔히 네이버 검색만 안 쳐도 알 수 있는 거를 외형을 보면 여자의 외형을 하고 있는데 여자 왜 사귀겠어? 남자를 사귀겠지. 근데 그런 말 하는 일부러 말하는 것도 있고 내 입으로 남자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였잖아 그래 나 남자였어 이런 걸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편견이 심하니까 옛날에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얼굴이나 행동은 여성스럽게 일을 하고 머리를 길렀어도 성별은 남자로 일을 한 거지. 근데 트랜스젠더로는 그렇게 해서 얼굴은 똑같은데 마음이를 수술을 하고서 딱 일을 하려고 했는데 트랜스라 일을 못했어요. 미용 쪽인데도요? 미용 쪽도 그래요. 어. 자기가 장사하지 않은 이상. 나는 옛날에 저기 장사를 요 이태원에서 했는데 주변 네. 상가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돈 내고 장사해도 뭐라고 해요. 그만 여기 트랜스가 주인이래. 이러면은 결국 그 비난에 못 이기게 망하고 말았죠 나는.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나는 섣불리 이 트랜스를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나는 어릴 때 네. 가게부터 이 사교육 활동을 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중간중간 나도 돈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 뭐 공사판도 뭐 가보고 커피숍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첫 단추 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단.
진짜 그게 그때 네.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좀 편해져 있는데 나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방송 유튜브에 있는 거 잘 보다 보면 네. 대충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려면 좀 많이 그렇게 힘들죠. 근데 그 주변 분들 진짜 그냥 다 여자 같으시던데. 아 주변에 내 근데 주변 나오는 혹시, 애들 네. 아니, 혹시 그 다 꼭 이쁜 사람들끼리만 모여다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네. 일요일날 방송을 보면은 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일요일날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아, 네.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이 나올 거니까 음, 일단 그거는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 방송을 보다 보면 아마 대충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정말 트랜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20살 동안 남자를 살았는데 그냥 앞으로도 여자는 안 좋아하겠지만 그냥 그 네. 상태로 남자를 좋아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남자의 성을 지키고 살면 안 될까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만큼 어, 이거는 몰라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나는 그거 한번 보류했으면 좋겠고 신체 검사 받으러 갈 때 일단 군의관한테 따로 면담 신청을 따로 하면은 일단 보류로 이제 한 명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서류 심사가 일단 통과가 돼야지 4급이 나오든 5급이 나오든 나올 거니까. 근데 본인이 아마 수술을 안 했다면은 아마 공익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체형도 보니까 왜소한 거 보니까 그렇게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학업에 열중해서 좀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그래도 뭔가 음, 그쪽 바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음. 느린댔죠? 뭔가 진행되는 게? 바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음, 무조건 바에 나가면 잘 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밑바닥인데 음, 지금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옛날엔 정말 잘 벌었어, 솔직히. 근데 지금은 노력 안 하면 못 벌어요. 솔직히 밤새서 일을 하는데 저 월급쟁이면 못 벌 때도 있어. 나 옛날에 한 달에 80만 원 벌었나? 80만 원 벌고 방세 25만 원을 내야 됐었어. 그럼 밥값이 그때 당시 한 5천 원 정도 했는데 4,500원, 5천 원 정도 했는데 한 끼에 뭐 불고기 네. 백반 이런 게 4,500원, 5천 원 사이 그랬었는데 밥 먹고 전화 요금 내고 핸드폰 요금 내면은 그거 내고 화장품 사야 되지. 또 이런 가발도 이렇게 사야 되지, 옷도 사야 되지. 8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그렇게 한 3년 버티다가 번 거예요, 이제. 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계기가 관광 클럽이었다니까 내가 또 공연을 많이 뛰다 보니까 그쪽에 부수입이 많이 든 거지. 근데 그 관광 클럽 다 망했어요, 지금은. 음, 이태원이 그런 관광 공연 클럽들이 다 망해갖고 이태원에 한 8군데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5군데를 일을 했었는데 다 망했어요. 네. 어, 그나마 건진 걸로 장사했는데 또 망했네. 아, 그리고 방송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돈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고 일단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용돈이라도 뭐 그런 거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아, 네, 용돈은 받아요. 그거 아껴서 병원비 진단서 끊으면 다 날아가겠다. 네. 알겠어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또 네, 일단은 병무청 이야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됐고 대충 이해는 되셨어요 이제? 네, 완전.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네, 물어보세요.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네.